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이제 좌표값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는데, 일단 요거 지우고, 여기다가 너비 높이만 반반씩 구별을 해볼게요. 너비 50%, 그 다음에 높이 50%, 뭐 이런 식으로만. 자, 그러면 뭐 일단 요렇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섹션이 있잖아요, 섹션.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다가 탑을 한 30% 해가지고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근데 섹션한테 너비 200픽셀, 높이를 2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나오죠. 네모난 박스가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DIV는 포지션 앱솔루트라서 별도의 레이어가 된 상황이고 부모를 벗어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탑 30% 주니까 탑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30%만큼 밀어낸 거잖아요. 자, 근데 얘랑은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죠? 왜냐면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 돼가지고 부모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를 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00픽셀 줬어요. 그럼 얘만 움직이잖아요, 얘만. 근데 얘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얘 원래 위치가 여기라서 이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 주면 원래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기 때문에 그 마진 레프트가 움직였을 때도 같이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레프트를 0을 딱 주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얘만 따로 움직여요, 얘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진 레프트 500픽셀 줘도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유령화가 된 녀석의 특징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녀석 자체를, DIV들을 어디에 가둘 거냐면, 바로 섹션에다가 가둘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가두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된다? 포지션 렐라티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렐라티브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바로 부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녀석들이 되겠죠. 그래서 탑은 0 주고, 자,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0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 자식들마다 줍시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탑은 0인 상태에서 레프트만 50%.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탑을 50%, 레프트는 0. 뭐 바텀 0 쓰신 분들도 잘 하신 겁니다. 탑을 50%, 레프트 50%.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도형이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제가 여기다 마진 레프트를 300 주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 400픽셀이라고 나름대로 주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수평정렬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수평정렬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화면을 늘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수평정렬인가요? 아니잖아요. 수평 가운데로 수평 중앙정렬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중앙정렬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수평 중앙정렬 시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정렬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정렬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섹션 자체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참고로 앱솔루트가 되었다 해가지고 DIV가 블록 요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섹션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결국에는 블럭인 녀석인 건데, 그러면 블럭인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 줘가지고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앱솔루트 된 녀석을 그렇게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진 레프트 오토 주고 그 다음에 뭐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정렬이 되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수평 정렬 된다 했죠. 근데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처럼 마진 탑 오토, 마진 바텀 오토 있다 했나요? 없다 했죠. 그죠? 마진 탑 오토, 마진 바텀 오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직 정렬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다 마진 탑을 4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나름대로 정렬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제대로 정렬된 건 아니다. 정렬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마진 탑과 마진 바텀 오토로는 정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내가 완벽하게 수직 정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렇게 안 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렐라티브를 안 주고 앱솔루트라고 구현할 거예요. 앱솔루트. 자, 그러면 앱솔루트는 유령화인 동시에 유령의 지배 역할도
역할도 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현재 DIB가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거다? 섹션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섹션 안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뭐 할 거냐면 제가 탑을 50% 보낼 거고 그 다음에 레프트를 50% 이런 식으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가 수직 수평 중앙균형인데 뭔가 좀 애매하죠? 그죠? 살짝 뭔가 오른쪽 아래 치우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러분들도 축이라는 거는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X축, Y축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DIB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 자체를 여기다 만들었는데 얘가 탑을 50%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버려요. 탑 50%로. 그 다음에 레프트 50%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곡선,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 이렇게 위치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게 되면 탑 50, 레프트 50 주니까 얘가 여기 위치해서 지금 꼭지점은 여기에요. 꼭지점은 완벽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인데 얘가 도형이 어떻게 오른쪽 아래로 치우쳐버린 거죠. 그러면 얘를 위로 얼마큼 끌어올려야지 얘가 여기 위치할까요? 이 녀석의 반만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도 이 녀석의 얼마큼? 반만큼 왼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해줘야지만 뭐가 된다?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왼쪽으로 보내야 되고 위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했을 거냐? 자, 탑을 쓰는데 칼큘레이터라 쓰고요. 그러면 50%라 썼잖아, 50%. 근데 그게 변한 게 없죠? 근데 얘가 올릴 때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반만큼 올리고 반만큼 왼쪽으로 보낸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녀석의 반은 50%일까요? 아니죠. 뭐가 들어가 있죠? 아우터위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비가 200픽셀, 200픽셀 뿐만 아니라 보더까지 들어있으니까 얘는 몇인 거예요? 220인 거죠, 220. 자, 그러면 이제 22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반만큼 올린다는 건 얼마큼 올린다는 거예요? 반이니까 110픽셀만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빼줘야지만 위로 올라갑니다. 더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10픽셀 하니까 나름대로 수직 정렬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왼쪽으로 얼마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0픽셀만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벽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가 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 중앙 정렬 만드는 요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막 여러 가지 CSS 기능들이 많이 생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만드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너비하고 높이가 변경된대요. 이렇게 300으로. 그러면 너비 높이가 변경되면 여기서 퍼센트라는 건 제가 뭐예요? 퍼센트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앱솔루트가 지금 이제 퍼센트 했을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아니라 지금 얘가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DIB를 순간 생각했는데 섹션이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 화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퍼센트가. 그죠? 자, 근데 지금 300픽셀을 주니까 얘는 몇인 거예요, 전체가? 320픽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20픽셀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반이라는 건 얼마큼? 160. 얘도 왼쪽도 160. 자, 이렇게 하면 수직 수평이 또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어때요? 이거는 지금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계산하는 건 귀찮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저는 요거를 일단 50% 줄 거예요. 50% 두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트랜스폼 한 다음에 트랜스레이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X 그 다음에 Y를 같이 줄 수가 있는데, Y를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알아보기 쉬우라고 제가 일부러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레이트 X, 트랜스라이트 Y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으로 마이너스 110만큼 지금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큼 보내야 돼요? 160만큼 보내야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60만큼 또 마이너스 160만큼 위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근데 트랜스폼과 마진의 차이는 뭐냐면, 자,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진 같은 경우는 요소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 왼쪽에 요소가 마진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자기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겹치는 녀석,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녀석까지 같이 밀어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제가 준 트랜스폼이라는 녀석은 뭐다? 얘는 다른 녀석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위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마이너스 160 픽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60 픽셀 이런 식으로 쓰면 수직 수평이 되죠. 근데 수직 수평이 됐는데 여기 지금 심표 쓰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60 픽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계산한 거죠? 내가 계산한 거야, 내가.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마이너스 160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체 아우터 위드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50%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50%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번 내가 수직 수평 중앙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코드를 찾을 필요 없이, 그리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누구한테 맡겨버린다? 연산에 대한 수식은 얘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대상을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Y를 마이너스 50%, 탑 레프트를 50%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너비 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려졌을 때도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 중앙 중렬이 완전히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 중앙 중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